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어주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 득점이 1, 5, 5, 7, T1, 15.57입니다. 찬스 자체를 정말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 시즌에는 해리 윌슨까지 합류했습니다. 윌슨이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둘 사이에 케미가 터진다면 꽤 흥미롭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를 즐기는 가장 재미있는 방법, FPL의 주인장 팡피엘입니다. 오늘은 지난 미드필더 편에 이어서 지난 시즌 FPL 공격수 탑10으로 누가 제일 잘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격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드필더처럼 수비 기여가 어쩌고 클린시트가 어쩌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골 넣으면 4점, 도움하면 3점, 60분 뛰면 2점, 다 득점하면 보너스. 그러니까 공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 넣었어? 축구에서 제일 잔인한 포지션이죠. 90분 동안 연계 잘하고 압박 열심히 하고 움직임 훌륭해도 골 못 넣으면 팬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골 넣었어? 오늘은 지난 시즌 포인트 순으로 탑10을 살펴보고요. 주인장의 추천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0위부터 가보겠습니다. 10위입니다. 본머스의 브라질리언 공격수 에반 이우송 115점. 일단 사진부터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축구 선수가 아니라 어벤져스 오디션 보러 오셨습니다. 약간 헐크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몸싸움도 상당히 강합니다. 탑10 공격수 중에 피지컬만 놓고 보면 최상위권입니다. 지난 시즌 스탯은 32경기 2741분. 그런데 득점은 6골입니다. 여기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기대 득점값이 10.64로 10골 정도는 넣어줄 상황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6골. 스트라이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더 특이한 건 도움이 7개입니다. 공격수가 골보다 도움이 많아요. 그래도 FPL에서는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단돈 6원. 이 가격이면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득점해주는 능력이 조금 더 올라와야 확실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장 추천도는 별 3개. 싼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격수를 샀는데 계속 어시스트만 한다? 약간 짜장면집 갔는데 짬뽕만 잘하는 느낌입니다. 9위는 토트넘의 히샬리송으로 119점입니다.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탑10 명단 만들면서 얘가 있다고?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했습니다. 있더라고요. 시즌 스탯은 20경기 출전에 11골 4도움. 출전 시간이 2000분이 안 되는데 생각보다 생산력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기대 득점, 기대 도움보다 실제 공격 포인트가 더 잘 나왔어요. 즉 지난 시즌 히샬리송은 저희의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이 말 하기가 왜 이렇게 어색하죠? 문제는 다음 시즌입니다. 토트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히샬리송 본인의 멘탈과 경기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가 중요하겠죠. 그래도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 체력 관리는 확실히 됐습니다. 다만 새 감독 체제에서 확실한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PL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면요. 토요일 저녁에 선발 라인업 열었는데 벤치, 그리고 82분에 들어옵니다. 출전 점수 1점.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장 추천도 별 3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8위는 리버풀의 위고 에키티케 125점입니다. 21경기 출전에 11골 4도움. 이건 꽤 인상적이죠. 지난 시즌 이삭이 사실상 시즌을 날려먹으면서 공격진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 에키티케가 그 빈자리를 상당히 잘 메꿨습니다.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입니다. 첫 시즌인데 바로 2자릿수 득점. 적응 기간이 거의 없었어요. 에키티케는 그냥 잘했습니다. 11골 박아줬죠.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너무 큽니다. 아킬레스건 부상. 현재 장기 이탈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FPL에서 못 뛰는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도는 별 0개. 그래도 정말 좋은 재능을 보여준 만큼 부디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7위는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데니 웰백 126점. 여러분 이 선수가 1990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37세. 그런데 지난 시즌 무려 13골 넣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37살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 저는 37살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부터 확인할 것 같은데 이 형은 센터백이랑 몸싸움하면서 골 넣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직접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생겼죠.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의 고참사랑 핸더슨도 데려오고 웰백도 데려옵니다. 알론소 감독이 혹시 FM 할 때 경험 많은 선수 필터 체크하는 스타일 아닐까요? 물론 첼시에서는 브라이튼 때처럼 주전으로 계속 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선발보다는 서브, 그리고 어린 선수들 잡아주는 고참, 약간 선수 겸 코치 느낌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6원으로 싸긴 쌉니다. 추천도는 별 2개입니다. 6위는 아스날의 빅토르 요케레스 128점입니다. 지난 시즌 26경기에서 14골. 일단 2자릿수 득점은 확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우승에도 분명히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끔 답답합니다. 아니, 꽤 답답합니다. 터치가 특히 아쉽습니다. 약간 공과 요케레스 사이에 개인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지컬 좋고 침투 좋고 득점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14골이라는 결과도 만들어냈죠. 하지만 경기력 기복이 꽤 컸습니다. 어떤 날은 와, 드디어 아스날이 스트라이커 찾았다. 그러다가 다음 경기 보면 아직 찾는 중인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PL 2년차에 접어듭니다. 적응을 마쳤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한 단계 더 올라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은 7.51으로 엄청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추천도는 별 3개. 터치만 조금 부드러워지면 저도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탑5입니다. 5위는 도미닉 칼버트 르윈 142점. 이 선수는 진짜 부활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20-21 시즌에 제대로 터진 이후로 부상도 많았고 경기력도 떨어졌고 한동안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선수를 볼 때마다 옛날엔 잘했는데 이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14골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어주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 득점이 1, 5, 5, 7, T1, 15.57입니다. 찬스 자체를 정말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 시즌에는 해리 윌슨까지 합류했습니다. 윌슨이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둘 사이에 케미가 터진다면 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가격 6원으로 가성비 있습니다. 지난 시즌 14골 넣은 공격수를 6원에 살 수 있다? 저는 관심 갑니다. 건강만 유지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가성비 픽이라고 봅니다. 주인장 추천도 별 4개 드립니다. 4위는 올리 와킨스 167점입니다. 33경기 16골 4도움, 이번 시즌에도 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진짜 장점은 한 시즌 반짝했다는 게 아닙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25골 넣고 다음 시즌 6골 넣는 공격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와킨스는 꾸준히 10골 이상을 보장합니다. 약간 국밥 같은 공격수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이런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발도 비교적 확실하고 득점도 매 시즌 해주고 팀 공격의 중심입니다. 월드컵 대표팀에도 승선했지만 경기를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가격은 8원입니다. 그래서 추천도는 별 3개. 나쁜 선수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안정적인데 FPL에서는 안정적인 남자보다 싸고 미친 남자가 끌릴 때가 있습니다. 3위 첼시의 주앙 페드로 177점입니다. 지난 시즌 첼시 공격이 꽤 답답했습니다. 패스는 잘합니다. 점유율도 있습니다. 공도 돌립니다. 근데 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앙 페드로가 그냥 제가 할게요 하고 해결했습니다. 31경기 15골 9개의 도움. 첼시 입단 첫 시즌인데 바로 공격 포인트를 확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상 지난 시즌 첼시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브라질 국가대표 명단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아쉽죠. 그런데 저희 FPL 유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새 시즌에도 주전 공격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은 7.5원, 15골 9도움 기록한 공격수가 7.5원이면 꽤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도움도 잘해요. 본인이 못 넣으면 동료한테 먹여줍니다. 또 사비 알론조라는 명장도 왔죠. 주인장 추천도는 별 4개. 첼시 공격만 조금 더 정상화되면 더 높은 포인트도 가능합니다. 2위입니다. 저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브렌트포드의 이고르 치아구 181점입니다. 37경기 선발 3282분 그리고 무려 22골.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을 넘긴 선수가 단 2명입니다. 혼란. 그리고 이고르 치아구 이름값 차이는 꽤 나는데 득점은 정말 안 밀렸습니다. 심지어 시즌 내내 혼란과 득점왕 경쟁까지 했습니다. 22골을 넣었는데 가격은 8.0원입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입니다. 혼란의 가격을 한번 보시면 잠시 후 더 체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앙 페드로를 제치고 브라질 대표팀까지 승선했습니다. 이제 그냥 일시적인 반짝 활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 수도 충분하고 출전 시간도 충분하고 득점도 22골. 데이터가 너무 확실합니다. 물론 브렌트포드라는 팀에서 지난 시즌만큼 찬스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는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까지 고려하면 저는 정말 좋게 봅니다. 주인장 추천도 별 5개. 그리고 대망의 1위 이름을 말하기 전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엘링 혼란 239점입니다. 34경기 27골 8개의 도움. 그냥 또 해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득점왕입니다. 지금 반박불가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을 직접 침몰시키며 8강까지 끌고 가는 하드캐리를 보여줬습니다. 클럽에서도 골 넣고 국가대표에서도 골 넣고 머리로 넣고 발로 넣고 낭심으로 넣고 그냥 어떻게든 골을 넣습니다. 현재 FPL 전체 유저의 무려 73.9%가 혼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필수 옵션입니다. 가격은 15.5원으로 미쳤습니다. 혼자 팀 예산의 15% 넘게 먹습니다. 혼란을 하나 사면 나머지 선수들 이름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런데 안 사기가 무섭습니다. 갑자기 홍대병 걸려서 혼란을 안 샀는데 개막 전에 해트트릭을 박는다? 그 순간 FPL 시즌이 개막과 동시에 끝나는 느낌이 납니다. 변수는 새 감독 마레스카의 축구와 얼마나 잘 맞을지입니다. 전술적으로 역할이 바뀔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역시 혼란입니다. 저는 괜히 어려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주인장 추천도 별 5개 무조건 사십시오.
자, 이렇게 지난 시즌 공격수 탑10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미친 가격을 감수하고 혼란을 데려갈 것인가? 22골 공격수 이고르 치아고로 가성비를 챙길 것인가? 주앙 페드로, 칼버트 르윈, 아니면 히샬리송? 히샬리송 선택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 FPL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만의 스쿼드를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혼자 하면 재미없습니다. 팡피엘 리그에도 들어오십시오. 이번 시즌에 구독자가 어느 정도 생기면 매주 1위에게 주인장이 치킨을 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기대되는 공격수 한 명을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팡피엘 주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